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 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레즈비언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했고 재회에 성공하신 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성소수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오늘 영상은 필요하실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본인이 호구 연애를 했나 싶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같이 끝까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분도 사실은 그러하셨었거든요. 본인이 호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호구라기보다는 좀 오히려 연인분에게 표현이라든지 좀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잘 안 해주셨던 좀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본인도 그러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상대 연인분이 서운해서 지쳐서 헤어진 사례였거든요. 본인이 호구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왜 상대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긴 했을 것 같아요. 상황을 내가 제대로 볼 줄 모른다면 사실 재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내가 호구가 아닌데 나를 호구로 생각을 하고 나는 호구짓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쵸, 상대분 입장에서 내 행동이 어떻게 보였을지 이런 부분이 예측이 정확히 안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별을 하시고 올 차단까지 당했던 상황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재회에 성공을 했는지 한번 좀 같이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이 레즈비언이라고 하니까 성소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쪽 사람들도 상담이 가능한 건가? 라고 귀가 솔깃하셨을 수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분이 보내주신 내용 읽어드릴 거예요. 우선 성소수자분들도 많이 오시긴 하시거든요. 다만 좀 경계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런지 재회하고 나시면은 감사하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표현을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후기 공개는 좀 잘 안 해주시는 편이시기는 해요. 오히려 재회를 시켜주신 건 굉장히 감사하다. 하지만 내가 상담했었던 내역들은 좀 작은 부분이라도 삭제가 가능한 부분은 전부 다 삭제를 해달라. 좀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쪽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해 있는 사회가 좀 작다고 느껴지시다 보니까 좀 그런 민감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사례를 사용한다고 하면 전부 각색해드리긴 하지만 그쵸? 본인이 안심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이쪽 연애나 이성애자분들 연애나 크게 다르진 않긴 하더라고요. 연애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기대하는 연애의 모습이 있고 이걸 어떻게 서로 잘 반영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연애에 대한 만족도를 좌우를 하는 거고 그게 안 될 때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틀에서는 이쪽 분들이든 이성애자 분들이든 크게 다르진 않긴 하거든요. 다만 좀 카테고리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하고요. 특히나 레즈비언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분이 만약에 이성애로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환승을 했는데 환승 대상이 남자인 거죠. 우리는 여자 커플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실패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레즈비언인 쪽이 이성애 연애였던 것보다 좀 이런 경우에 더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대분이 이제는 이쪽 연애가 싫다. 나도 이제 남자 만나보고 싶고 마침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너랑은 헤어지겠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절망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성소수자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 찾아오실 때는 좀 정말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죠. 여기가 연애 상담을 한다고는 하는데 쪽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 혹시 상담을 신청하려다가 오히려 이 상담사 분들이 이쪽 연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내가 오히려 더 상처받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사실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실 텐데 성소수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이런 부분들까지도 걱정하면서 찾아오신다는 부분이 안타깝기는 해요. 이런 분들한테 오늘 이 내담자분께서 남겨주신 후기가 좀 큰 희망이 될 것 같고요. 예쁜 마음으로 영상에 쓰는 걸 동의해주신 내담자분께 감사 인사를 미리 좀 전해드립니다.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사실 제 이야기보다는 내담자분이 보내주신 내용이 여러분들은 좀 더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혜란쌤 후기 너무 감사합니다. 세환쌤도요. 10개월간의 만남,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한 다툼, 그리고 이별. 처음 상담을 받으니 저의 문제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말수가 워낙 없다 보니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툴렀고 상대방은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지쳐가던 상황이었죠. 저는 여러 번의 다툼 끝에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카톡 차단, 전화 메시지 다 차단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때에 세환쌤과의 상담을 통해 대화의 문제, 제 행동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추후 혜란쌤에게도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먼저 연락을 할 수 없던 저는 그녀를 찾아가서 며칠 준비한 대로 제 마음을 전하였고요. 다행히 연락은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은 열린 거죠. 상담을 통해 이 사람을 잡기까지 내 대화의 문제점을 알아가고 하나하나 완벽하진 않지만 문제점을 알아가다 보니 대화법이 바뀌고 무뚝뚝한 단답형의 어투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주길 원했던 건데 세심함에서 나오는 관심과 다정한 말들을 해주질 않아서 지쳤던 상황에서 혜란쌤이 도움을 주셔서 대화의 주도, 대답도 잘 못했던 답답한 저의 모습이 지금은 바뀌었나봐요. 그녀가 한 달 정도 연락도 주고받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이때까지 이러지 않았었는데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제 모습에 다시 우리는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저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쭉 계속되게 선생님의 가르침 잘 지켜갈게요. 모든 게 차단됐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암흑에서도 빛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 잘 이어나갈게요. 라고 연락을 주셨네요. 너무 귀엽고 발랄한 후기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귀엽게 후기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말투가 너무 귀여운 것 같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까도 축하드렸지만 네,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게 제가 상담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별하고 20일 만에 재회를 하신 거더라고요. 한 달이라기보단 3주 정도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3주 동안 얼마나 진짜 가슴을 졸였겠어요. 그쵸? 내가 이 사람 다시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좀 이런 걱정이 진짜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고생을 드디어 예쁜 결실로 만드신 거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앞으로도 쭉 계속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환쌤이랑 먼저 급전화 상담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세미플랜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담당쌤은 혜란쌤, 그리고 관리쌤으로는 세환쌤이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혜란쌤께서 이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어요. 상대분이 좀 계속 틱틱거리고 투정 부리는 상황이었을 때 내담자분이 굉장히 좀 잘 받아주고 표현도 해주고 달라진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신뢰를 좀 쌓아나가실 수 있었다라는 부분 알려주셨고 그리고 내담자분이 정말 잘하셨던 게 골든 타이밍에 찾아오신 것. 타이밍 얘기는 사실 후기마다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별을 하고 열흘 안쪽으로 찾아오셨을 때 저희가 골든 타이밍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상대분이 아직은 보통 감정적일 때이기 때문에 그 감정만 다시 나한테 돌려낼 수 있으면 재회가 좀 되게 쉬운 그런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골든 타이밍만 지나가더라도 상대분의 감정이 조금 사그러들기 때문에 감정의 크기만큼 사실은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이 조금이라도 사그라들면은 예전 같으면 그래도 내가 연락을 하면 답장은 왔었던 사람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왜 굳이 답장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답장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용건을 걸어서 그냥 보자는 것도 아니고 용건이 있으니까 보자고 말을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골든타이밍의 용건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뭐 그래 나가주자 이런 생각으로 나와주시는데 그런데 실버 타이밍 정도의 용건으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이제 제가 되도록 2달까지 지난 상태에서 오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2달 정도 이후면은 무관심의 영역에 들어가기 되게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별 후 실버 타이밍 혹은 그 이후에 만약에 찾아오셔가지고 용건으로 연락을 보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 답장이 안 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왜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별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약간은 너가 힘든 게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미안함도 있고 그리고 너가 좀 잘 이별을 극복했으면 좋겠고 좀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나오는 건데 근데 점점 이별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네가 알아서 극복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챙겨줄 순 없잖아요. 이별이 언제까지고 챙겨주고 일상공유도 하고 안부 인사 주고받자고 이별하는 게 아닌데 이게 뭐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1, 2주도 아니고 뭐 3, 4주가 지나고 뭐 한 달이 지나서까지 이렇게 연락이 자꾸 오고 이후로도 뭐 이렇게 용건이 있다면서 뭐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좀 상대분들 입장에서 받아주기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점점.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한테 반응을 해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유효타를 날리게 되면은 그럼 이건 먹힐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데 애초에 나올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는 유효타가 될 만한 내용으로 뭔가 시도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분이 정말 잘하신 거는 골든 타이밍에 찾아오신 거 그리고 상대분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함을 많이 표현을 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잘 받아주고 표현해주고 달래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내담자가 사실 그걸 못해서 헤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잘 해주는 모습들을 직접 눈에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상대분도 이런 식이라면 내가 연애를 다시 해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담 시작하시고 15일 만에 재회를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미 플랜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174분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찾아가기를 준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단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선생님 혹시 찾아가기는 엔딩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정말 찾아가기까지 선생님이 같이 준비하자고 하면 이건 끝난 상황인 거죠? 찾아가기 해서도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불안하실 수 있어요. 불안하실 수 있고 한편으로 이제 꼭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저번에 이제 데이쌤 사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가기를 앞에다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찾아가기를 앞에다가 배치를 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 찾아가는 것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 거죠. 내담자가 돌발을 한 건 아니었는데 상대분이 먼저 짐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행이었던 게 내담자분이 이미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대면너도 다 준비를 해놨었기 때문에 상대분이 찾아왔을 때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따다다다다다다 준비한 거를 샥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쌤은 딱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잘했다. 미리 준비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담자분이 세환쌤, 헤라쌤에게 배우셨던 솔루션은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애착유형, 파이트 플라이트, 나언어, 보상적 연애, 그리고 내담자분이 본인을 호구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진짜 호구 같은 연애가 뭔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대면너, 거절 대응 이런 부분들 배우셨어요.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좀 얻어가고 싶으셨던 거는
본인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상대분한테, 그리고 상대분 입장에서 표현도 제대로 못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뀐다고 한들 얼마나 바뀌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밀쳐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스토리텔링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회에서 진심을 표현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는데 이 진심을 그냥 표현을 하면 상대분들이 귓등으로 들어요. 귓등으로 드는 진심이 아니라 정말 상대분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면 내가 얘를 믿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진심 어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혜련쌤이랑 같이 잡아갔고요. 상대분이 초반에는 그래도 약간 좀 튕기시더라고요. 내가 바로 사귀진 않을 거고 지켜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뭐 며칠 안 돼서 바로 또 사귀셨어요. 정말 좀 고생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 상황을 쭉 보자면은 우선은 두 분이 좀 자주 싸우셨대요. 갈등이 좀 많았고,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내담자분은 본인을 호구로 생각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상대분은 내담자가 표현도 잘 안 해주고 뭔가 잘해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 서운하고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일단은 헤어졌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찾아가기를 준비를 딱 다 해놓은 상태에서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상대분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얘기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면 너랑 거절 대응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잘해줄 수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상대분이 진짜 지켜보기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뭐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내담자분이 그동안 챙겨주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챙겨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분이 점점 마음을 열고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하나하나 못 챙겨줬던 부분들 챙겨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중간 상황 솔루션이 좀 되게 핵심적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담자분이 비밀로 해달라고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좀 영상에서 공개가 되는 걸 원치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좀 그동안 못 챙겨줬던 것 중에서 좀 이게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잘 해줬다는 거에서 상대분이 확 마음이 돌아선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네, 어쨌거나 그렇게 재회에 성공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그동안의 고생이 많이 느껴지는데 앞으로도 정말 행복하게 오래 예쁘게 연애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고요. 그리고 이분처럼 선생님 저도 혹시 재회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저의 연애도 진단이 될까요? 저는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안내 부분 나갑니다. 보시고 진단지 작성해 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 저희도 좀 찬찬히 봐드릴게요. 적어주실 때 상대가 남자가 생겼는데 재회가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시면 좀 저희도 자세하게 봐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좀 단서를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좀 되도록이면은 적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적으시면서 우셨다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들의 연애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적어보시는 게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주신 김에 카톡으로 연락까지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톡도 뒤에 안내 부분에 어떻게 보내시면 되는지 나와 있어요. 네, 보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